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해요. 그때 늙은 애벌레가 말합니다.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. 나비는 미래의 네 모습일 수도 있단다.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지. 나비는 꽃에서 꿀만 빨아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준단다.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. 그리고 늙은 애벌레는 이런 말도 해요.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.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. 안녕하세요. 김옥희와 함께하는 독서여행 제1편 내 인생의 선물 같은 책 한 권입니다. 떠오르는 책이 있나요?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오래전 일이 생각납니다. 제가 어떻게 독서 지도사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. 쌍둥이보다 힘들다는 연년생이에요. 이 사진은 어릴 적 모습인데요. 지금은 다 큰 청년입니다. 아이들이 어릴 때 아무래도 남자아이다 보니까 안전이 가장 걱정이 되겠죠. 그래서 시아버님께서 저희 집에 창문이란 창문에는 모두 방범창을 이렇게 설치해 주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는 등에 업고 하나에는 앞에 앉고 이 철창을 이렇게 붙잡고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던 그때가 떠오르네요.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죠?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산후 우울증을 좀 앓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이 너무 산더미 같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막 지났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좀 넋두리 같은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호종이가 저희 큰애 이름입니다. 호종아, 넌 이 다음에 크면 뭐 될래? 이런 질문들. 요즘 친구들 말로 난 누구, 여기 어디?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. 저에게는 미래, 이런 게 없다라는 생각이 그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도 컸었고요.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큰아이가 한 번은 놀다가 저를 쳐다보더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. 엄마,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? 걔가 무슨 의미를 알고 있겠어요. 늘 엄마가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에 똑같은 질문을 엄마한테 했던 걸 거예요. 그런데 이 순간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. 아마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? 뭘 하고 싶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때 도서관에서 NI 지도자 과정이라는 게 무료로 개설이 되었어요.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NI 지도사 과정을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. 그것과 비슷하게 독서 지도사 과정을 공부하게 됐습니다. 참 운이 좋게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수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초등학교 방과후에서 독서 수업을 시작했고요. 제가 공부하던 도서관에서 마침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NI 교실이 개설되면서 그 NI 교실 수업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참 운이 좋았죠.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 도전한 것이 강사 과정이었어요. 강사 과정이라고 하면 저처럼 독서 지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인 거죠.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서울에 있었고요. 넉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매주 토요일 날 가면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. 사실 그때 조금 무리이기는 했지만 욕심을 냈습니다.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그때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2 아들이었어요.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만 해도 토요일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거든요.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 같은데 아이들도 학교를 가야 했고 남편도 출근을 해야 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. 마침 근처에 시댁이 있어서 어머님, 아버님이 흔쾌히 토요일마다 집에 오셔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시기로 했거든요. 근데 결혼을 하신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
이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좀 깔끔하신 편이거든요.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같이 오셔서 하루 종일 저희 집에 지내실 걸 생각하니까 어때요? 주중에는 수업을 하러 다니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 집에 와서 대청소부터 시작을 했어요. 대청소를 하고 빨래 다 해놔야 되고 주말 동안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들 간식까지 다 만들어 놓고 토요일 새벽이면 동대구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.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. 새벽 7시 40분 기차를 타고 늘 서울로 향하곤 했습니다. 그렇게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어요. 그러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더라고요.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가? 내가 원하는 일인가?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 마음이 힘드니까 몸은 더 힘들었어요. 그래서 하루는 정말 그런 기분에 쌓여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동대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때 쉴 새 없이 막 계단을 오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. 밤 9시가 좀 지난 시간이었는데 꽤 늦은 시각이었죠.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리더라고요.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시간에 어디서 뭘 하다가 이렇게 여기 모이는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모습이 굉장히 아찔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. 바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었습니다. 이 책에서 이런 애벌레 기둥이 나옵니다. 모든 애벌레들이 저 꼭대기를 향해서 왜 오르는지도 모르는 채 막 쉼없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. 저도 역시 이 애벌레 기둥 속에 있는 한 마리의 애벌레였던 거죠. 순간 눈물이 저도 모르게 막 났어요. 그러면서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. 왜?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거든요. 내가 원했던 길이었거든요.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. 책에 보면 2마리의 애벌레가 나옵니다.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나옵니다. 그 중에서 호랑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와 자기가 태어난 그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.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해. 그저 먹고 자라기만 하는 건 따분해. 이 말이 탁 떠오르더라고요. 마치 제 이야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다시 결심을 했죠. 아자, 할 수 있다. 너 잘할 수 있다. 즐기자.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계단을 올랐습니다. 동대구역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차에서 내려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계단을 올라야 해요. 그런데 그 계단을 오르면서 그날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. 열심히 다시 힘을 내면서 올라갔습니다. 새봄에 물이 오르는 나무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. 책에 호랑 애벌레와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노랑 애벌레가 나옵니다. 이 노랑 애벌레가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면서 길에서 이렇게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돼요. 노랑 애벌레가 봤을 때 늙은 애벌레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털 투성이 주머니 안에 갇혀 있는 듯 보였어요. 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해요. 그때 늙은 애벌레가 말합니다.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. 나비는 미래의 네 모습일 수도 있단다.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지. 나비는 꽃에서 꿀만 빨아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준단다.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.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사라진답니다. 그래서 꽃들이 아름답게 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비들인 거죠.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이 책의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늙은 애벌레는 이런 말도 해요.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.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. 저는 이 간절하게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애벌레로서의 삶이 그 고치로서의 삶보다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. 왜? 애벌레는 그래도 좀 자유롭게 이동도 할 수 있고요. 자기가 먹고 싶은 나뭇잎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갉아 먹을 수도 있어요.
그런데 고치는 그 털투성이에 갇힌 채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. 나비가 될 때까지. 나비가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.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애벌레의 삶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의 삶조차 포기할 만큼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야 된다는 것.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삶을 포기할 만큼 뭔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있을까? 있나?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. 이 책의 작가 트리나 폴러스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책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선 한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. 그 애벌레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닮았습니다. 알에서 애벌레로, 애벌레에서 고치로, 고치에서 다시 나비로. 저는 믿습니다. 제 속에도 분명 이런 나비가 있을 것을요. 여러분도 믿으시나요? 어떤 모습의 나비일지 기대되지 않나요?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합니다.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될지.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책이란 무엇일까? 독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. 인생이라는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방향,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걸 제대로 알려줄 나침반이 아닐까. 독서가 그런 힘이 있는 도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잠깐 여기서 제가 동대구역에서 애벌레 기둥을 만났던 그날 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그날 그렇게 계단을 오르고 역을 나오는데 역 앞에 마침 꽃을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. 그래서 장미를 한 송이 샀습니다. 집에 가서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습니다. 그 전만 해도 들어갈 때 신발 벗으면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. 죄송합니다. 어머님 많이 힘드셨죠? 아버님 많이 힘드셨죠? 막 그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곤 했었는데 그날은 제가 고맙습니다 라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. 어머님 덕분에, 아버님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아이들 걱정 안 하고 하루 종일 서울로 잘 다녀왔다고 어머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어머니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.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. 오히려 네가 공부하는 덕분에 하루 종일 보고 싶었던 손주 실컷 볼 수 있었고 일주일 내내 이번 주는 가서 애들하고 뭐하고 놀지? 이번 주는 가면 뭘 좀 맛있는 걸 해먹을까? 그 생각만 하면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막 바쁘게 서두르지 말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음식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너 준비할 것만 준비해서 잘 다녀오라고. 다음 주부터는 그런 거 절대로 신경 쓰지 말라고. 제 딴에는 하느라고 해놓고 가도 어머님 눈에는 그게 다 보이셨던 거죠. 그래서 제가 무사히 그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.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이 저에게 큰 힘을 줬듯이 여러분에게도 위안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 인생에 선물 같은 책 한 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도 그런 책이 있으신가요? 없으시다면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.